그리고 통일신라, 중대, 끝부분을 하대 이러는데 상대는 물어보는 게 불교 들어놓은 거야. 한국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언제 왜 들어왔냐 이것만 알면 돼. 불교 수용의 시기. 아까 어느 때라고 했어? 고대국가가 고대국가란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 어느 때? 확립기. 고구려 따지면 소실망, 백제로 따지면 그 근축왕 직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용의 목적 왜 들어왔냐? 뭐 왕에 대해서는 왕직불사덕에 대해서 왕권 강화용으로 들어왔다. 왕대하기를 이꼴 부처되어 달아라 왕직불 이런다고. 한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업설을 통한 얘기야. 그리고 중대, 즉 통일기.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이 통일이야. 그래서 불교도 통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왜? 고구려는 3단론법에 각한 불교 종파, 3논종. 백제는 율종, 신라는 계율종. 종파가 여러 개로 흩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그래서 합치는 논리, 통일의 논리를 만든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하고 의상이라는 스님이야. 같이 활약했던 인물이야. 원효는 육두품 계열, 가야 후손이고 의상은 진골 귀족이고. 자, 그 59페이지. 거기 통일신라 승려들의 활약. 요 둘이 핵심이야. 원효와 의상. 원효는 불교의 어려운 고유 교리를, 왜? 인도를 지나 중국을 지나 한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돼. 중국어를. 그리고 인도어도 알아야 돼. 이기 국어를 알아야 불교 서적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종교야. 그 왕이나 귀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만 믿는 거야. 일반인은 믿을 수도 없어요. 이런 고급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준 사람이 원효라는 젊은 승려야. 그래서 이걸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을 만들었다. 이 얘기야. 그 대표적인 저술이 이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러잖아. 그 경전이 있어. 불교도 경전이 있어.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을 풀이집인 논문을 만들었어. 그래서 금강산매경 논이라는 책을 썼어.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대한 논문을 썼어. 금강산매경 논이래. 그리고 당나라 스님 의정이라는 사람이 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해서 대승기신 논이라는 논문이 있어. 이게 신라로 들어왔는데 어려워, 이 책이. 그래서 신라의 똑똑하던 스님을 다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원효라는 젊은 승려가 간단하게 해석해 준 거야.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논문에 대한 해설서, 단어집을 만들어줬어. 그걸 소라고 그래, 소. 그래서 대승기신론 소 이러는 거야. 그 대승기신론 소가 중요해.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자, 대승기신론 소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 가장 원효의 핵심인데 사실은 결국은 하나다. 천주교가 됐든 성결교, 감리교, 장리교, 개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가고자 하는 건 하나야. 목적은 똑같다. 그 목적에 대한 용어만 다를 뿐이야. 불교는 극락이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천당이라고 부르는데 가봐야 똑같아. 가봐야. 단 방법만 달라. 방법만. 기차 타고 가는 놈, 걸어가는 놈, 버스 타고 가는 놈, 뛰어가는 놈, 다양한 방법이 있어. 방법만 다양하지 목적은 하나다. 결국은 하나야. 일심, 한마음이야. 우리말로 한마음. 일심사상을 배경으로. 결국은 하나니까. 결국은 하나인데 뭘 그렇게 싸우냐. 싸움을 화해로. 그래서 화쟁사상. 이걸 주장해. 이게 원효사상이야. 결국은 하나인데 뭘 그렇게 싸우냐. 이게 원효 얘기야. 어차피 목적은 똑같은데 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대승기신론서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해요. 이게 원효사상의 핵심인데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라. 종파 간의 융업도 뭐.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제. 그래서 이 화쟁을 강조하는 책을 썼어. 그게 신문화쟁론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원효가 널리 알려진 건 불교 대중화야. 지배층만 믿던 종교를, 지배층도 일부 똑똑한 사람만 믿던 종교를 일반 백성한테까지 퍼뜨려. 어떻게 퍼뜨리냐? 아주 간단하게. 약간 원효가 사이비기가 있는데
나무아비타불만 하루에 10번 이상 하면 책임지고 극락 보내준대. 이게 종교는 무슨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약속을 하면 사입이야, 이건. 이걸 불교 대종하라고 그래. 그래서 만드기도 나무아비타불 이러는 거야. 이러다가 불교 신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신라인 80% 내지 90%가 불교 신자가 된 거야. 이게 뭐 때문에? 아미타 신앙 때문에. 아미타란 내세 극락 담당 부처님이야. 내세 담당 극락 담당 부처님 밑으로 보내줄게. 극락 담당이니까 극락 보내줄게. 이 얘기야. 그걸 아미타 신앙이라고 그래. 예? 또 원유가 강조하는 건 아미타 신앙이야. 원래 중국의 극락을 원래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서방정토라고 그래. 원래는 서방정토. 말이 길으니까 앞에 서방자를 빼버리고 정토라고 그러는데 맑은 세상. 이 서방정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있어. 여기는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어. 내세로 가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 담당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그래.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앙이 있어. 이걸 아미타 신앙이라고 그래. 그리고 현재 인간 세상, 현세적인 성격을 보이는 불교 신앙이 있어. 이게 누구라고? 미륵부처라고 했지. 미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미륵신앙이라고. 근데 원유가 강조하는 건 이거야. 아미타 신앙. 이거. 그 얘기야. 아미타 신앙을 들고 나면서 신라인 80% 내지 90%를 불교를 믿게 만들어준다고. 이걸 아미타 신앙 이런 거야.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내면 책임지고 극락 보내줄게. 이런 거야. 그리고 또한 원유는 교종중. 원래 교종계통 승려야. 교종중, 화엄종 승려인데, 교종중, 법성종이라는 불교종파를 개창해. 경주 분황사에서 법성종이라는 불교 종파를 개창하는 사람이야. 초대 교주인 거야. 법성종에. 그러면서 원유의 거기에 아미타 신앙. 우리 주인공 만득이라는 애가 나무아비탑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보여. 이러다 보니까 나무아비탑을 하는데 그 나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원유라는 스님을 만났어. 스님, 나무아비탑을 이럴 때 아미타불은 내가 알겠는데 아미타 부처님,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왜 나와요? 이랬더니 이 나무는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고 남무다 이게. 남무. 산스크리트 인도어인데 한자로 남무 이래. 남무를 빨리 익으면 나무라고 읽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게 귀합니다 이 뜻이야. 이걸 한자로 쓰면 불이요. 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나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야. 나무란 말이 귀한다 이 뜻이야.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만득이라는 신도가 땅바닥에 침을 뱉더니 에이씨 그 별거 아니네 이래. 그러니까 원이라는 스님이 한 대를 줘 팬 거지. 야 이 자식아 땅바닥에 침 뱉으면 청소해야지. 예. 청소부 있어야지. 예. 월급 줘야지. 예. 너 세금 올라가는 마. 아 내가 땅바닥에 침 뱉으면 세금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원유의 설교를 듣고 만득이가 똑똑해졌어. 그걸 뭐라 그러냐? 거기 아미타 신앙 다시 돌아가 봐. 뭐 민간문화의 수준이 항상. 이해가지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신라가 후졌던 게 불교를 통해서 좀 백성이 똑똑해졌어. 이게 아미타 신앙의 영향이야. 이게 원유의 업적이야. 원유의 업적은 세 가지야. 첫째, 불교의 기준 말이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종파가 내용 업도모. 주로 시험 내면 이거야. 일심을 배경으로 하는 화쟁이라는 종파가 내용 업도모. 그리고 불교 대중화. 그리고 약간 질떠지만 법성종 개창. 그리고 설총 나왔다. 뭐 그런 거지. 설총이 아버지니까. 원유가 원래 설씨거든. 이 원유야. 그런데 동시대 인물. 의상이야. 진골귀족인. 원유가 36살의 나이에 뜻한 바가 있어. 당나라의 최고 승려가 있어. 이 사람을 만나서 좀 불교를 더 배워야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국경선에서 여권 안 갖고 왔다고 쫓겨났어. 그래서 포기를 했어. 10년 뒤에 다시 시도를 해. 그런데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진골귀족 수의 의상이라는 스님이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세요. 제가 귀족이라 돈이 많아요. 제가 돈 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나면 연락할게. 근데 10년 뒤에 어느 날 문득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물주인 돈 많은 의상이라는 스님을 찾았더니 이 자식이 천안에 가고 없대야. 천안까지 찾아갔어요. 야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의상하고 같이 충청도 당진에서 나룻배를 타고 중국 산둥반도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 당진 가다 못 미쳐갖고 여러분 다 아는 해골물을 먹고 이 얘기야. 바쁘니까 그건 생각할게. 해골물을 먹고 원인은 정신 차렸어. 득도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근데 의상은 빼샥 말랐기 때문에 그냥 잤다고. 그래서 원효는 중국에 유학 가려고 했던 걸 때려치고 의상은 뭐 중국까지 배 타고 가고 이러는 거야. 그게 의상이라는 자리냐. 갔더니 당시
당시 중국의 최고 승려인 현장법사라는 스님이 있어. 원효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라고 나오지. 손오공 나오는데 그 삼장법사의 모델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인도 갔다 온 스님이야. 그래서 그 인도 여행기가 나오는 거야. 삼장을 모델로. 그 현장 얘기야, 그게. 현장법사라는 사람이야. 이 현장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당시 중국의 통일신라 육두품 계열의 원칙이라는 통일신라 스님이 있었어. 현장법사 제자 중에. 그리고 또 중국인 스님, 현장의 제자 중에 중국인 승려가 있었어. 규기라고. 그런데 원래 수제자는 어떻게 결정하냐? 죽을 때 자기 의복, 목탁, 공양구라고 그래. 밥그릇 이런 거를 제자 중에 하나한테 지정을 해서 줘. 그럼 걔가 수제자가 되는 거야. 걔가. 그랬는데 얘가 똑똑해. 그 원칙을 수제자로 임명해야 되는데 얘가 신라놈이란 말이야. 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얘한테 주자니 얘가 똑똑하다는 건 다 알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현장이 치산인간이 그냥 죽어버렸어. 수제자를 안 정하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시끄러워졌어. 당시에. 그래서 둘 간에 타협을 봤어. 원칙파하고 규기파가. 그래 둘 간에 사찰을 나눠서 설법을 하자. 그래서 신도를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을 수제자로 임명하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원칙적으로 신도가 밀렸어. 얘는 서명사라는 사찰에서 설법을 하고 얘는 자은사라는 사찰에서 설법을 하고 이랬어. 그러는데 중국 땡초놈들이 단합을 해갖고 이 원칙이라는 신라 승려를 내쫓아버렸어. 이게. 그래서 얘는 A씨하고 중국 산시성으로 가버려갖고 거기에 서명학파, 즉 나중에 유식불교라고 그래. 고려 때 한국에 유행을 하는데 좀 불교 중에 아주 어려운 불교야. 이게 유식불교라는 게 유행을 시켜. 원칙이. 이 책에 나와. 여기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규기가 수제자가 됐어. 이렇게 규기가 수제자가 되고 난 뒤에 의상이 도착을 한 거야. 의상이 도착을 했어. 도착해서 봤더니 상황이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규기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규기하고 같이 공부한 동창이지. 동창인 이 지엄이라는 스님이 있어. 지엄이라는 스님 밑에서 9년을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신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의상이가 얘기했어.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사상을 의상이 책 한 권으로 써갖고 스승인 지엄한테 줬어. 그러니까 스승인 지엄이 이걸 보지도 않고 불에다가 획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얼른 가서 껐어. 껐더니 이 책이 다 탔냐? 글씨가 보이냐? 보이는데요. 몇 자나 보이냐? 쉬어봐라. 220자 보입니다. 그 220자를 갖고 불이 안 탄 220글자를 가지고 네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요약해봐라. 했어. 그래서 요약을 했어. 의상이. 거기 그 밑에는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거야. 글자 쭉 배열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스승 규기가 지엄이 신라로 가도 된다. 그래서 하산 신라로 돌아온 거야. 신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경상도 영주에 가갖고 절을 세웠어. 근데 죽으라고 절 세우려고 돌멩이를 옮겨놓으면 야밤에 흑룡이 나타나갖고 이 돌멩이를 원위치시킨 거야. 이 흑룡은 사연이 있는데 이 의상이 귀족이니까 이 자취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여관생활을 했던 모양이야. 유학 승인데 근데 여관집 딸이 있어. 선묘라는 여자가 있는데 선묘라는 여자가 이 의상이 예쁘장해. 걔가. 그 얘를 좋아해. 아 스님이 스님 좋아하면 어떡해. 나 스님이야. 그래도 아이 그거 상관없대. 좋아한대야. 그런데 신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따라온대야. 안 돼야. 그랬더니 협박을 한 거예요. 나 안 데리고 가면 나 자살할 거요. 이 여자가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흑룡이 돼서 오는 바다를 해서 방해를 해. 근데 약속이 물리치고 도착을 했어. 근데 또 절 세우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밤에 기다렸다가 흑룡을 발로 누르고 그 자리에다가 절을 졌어. 그래서 돌이 떠다닌 사찰이다 해서 이 사찰을 부석사라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인데 국사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 경상도 영주의 영주 부석사라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관집 딸을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줘줬어. 옆에. 그래서 부석사에 가면 선묘라는 아가씨가 있는 건물이다 해서 선묘당이라는 건물이 있어. 나중에 가봐.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려져. 얘가 이제 선묘인 거야. 부처님 비슷하게 된 거야. 얘가. 영주 부석사에 있는 거야. 이게. 자, 이게 의상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상은 돌아와갖고 영주 부석사를 포함한 10여 개의 전국 사찰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리에 각한 불교 종파를 강조해. 그걸 화엄종이라고 그래. 화엄종이라고. 화엄종이란 교종계통의 불교 종파를 만들어. 화엄종이라는. 원효는 법성종이라는 걸 만들고, 그랬다가 강원도 양양에 가다가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관음부처인 거야, 걔가. 그래서 강원도 양양 그 만난 자리에다가 절을 세웠어. 그 절이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라는 절이야. 한 20여 년 전에 홀라당 불탔어, 낙산사가. 지금 다시 복원을 해놨어. 내가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몰라. 예? 그래서 이 원효는 아까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밀고, 그리고 이 의상은 뭐를 밀어? 관음신앙이라는 걸 밀어. 관음신앙을. 내세소도인데 현재적 성격을 보이는. 그래서 그 의상 보시면 영주 부석사계창, 신라 화엄종,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신앙을 밀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원효는 아미타 신앙,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 화엄종 종파에 입각한 전국에 10개의 사찰을 세웠다. 여기 대전에 가면 저 공주 가는데 이 동학사라는 사찰이 있어. 동학사. 공주에 가면 갑사라는 데가 있어. 갑사. 이게 다 원효, 이 의상이 세운 거야. 예? 화엄 10찰. 그리고 당시 이 사람이 활약할 때가 막 삼국 통일신라 초기 때인데, 문무왕이라는 사람, 고구려 멸망시킨 문무왕이 통일이라고 난 뒤에 왕궁을 넓히려고 수도 서울을 공사를 해. 그랬더니 의상 스님이 반대를 해. 백성 어렵다고. 이제 막 전쟁 끝나는데 또 공사까지 동원하려고 그러냐. 백성 열받는다, 이래서. 그래서 거기 수도 성곽공사 반대. 그래서 문무왕이 포기를 해요. 의상대사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있었어. 자, 그게 의상이야. 의상 뭐라고? 화엄종계창, 관음신앙을 밀었다. 이게 의상의 포인트야. 그러면서 동시대에 활약한, 이 당나라에서 활약한 원칙이라는 스님, 그리고 해초, 역시 당나라에서 활약한 신라 육두품 계열의 스님이야. 그래서 얘는 당나라에서 인도를 진짜 갔다 와. 인도 여행기를 써요. 그 책이 갈왕자 5,000축국을 다녀왔다 해서 왕 5,000축국 하는 책이야.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갖고 있어요. 예, 사갔어, 이걸. 사간 거야, 이게. 이건 못 찾아와, 이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표 표지같이 생긴 거 하나 있지? 시커멓게 생긴 거. 그게 왕욱 천축국전 표지야. 그게. 자, 거기 현재 프랑스 이렇게 돼 있잖아. 현재 프랑스를 밖으로 빼.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 처음을 낼 수 있는 문화재가 딱 두 개야. 첫째, 왕후천축국전. 이제 프랑스에 있어. 그리고 하나가 더. 이 청주와 관련된 뭐가 있어? 직지가 있어, 거기에. 프랑스, 왕후천축국전 직지. 이러면 돼. 자,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고, 하단의 선종. 자, 중대는 원효와 의상에 관한 질문이야. 하대, 후기. 후기는 혼란한 게 아니야.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후기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적 사상이 등장해. 이게 뭐라고? 선종이야. 선종. 하대, 후기는 물어보면 선종불교야. 선종불교. 참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거. 참선을 강조하는 불교 종파. 선종이래. 현재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인 조계종이라는 것도 선종계열이야. 선종계열이야. 선종하고 약간 교중이 섞여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선종. 자기 마음에 부처가 들어있음을 깨달아.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하는 거야. 전례. 삼국 통일기의 전례가 되었다. 성격. 실천적 개혁적이다. 그러니까 후기하고 맞지. 그래서 지방 세력자는 호족이 많이 믿었어. 그러면서 신라말 유행을 하였다. 아래할 게 가지산바, 수미산바다. 영양.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고려를 세운 왕건이 같은 사람이 믿었다. 예. 자, 이게 선종이야. 선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이 불교, 삼국시대 신라, 상대를 물어보면 불교 수용 시기, 목적. 중대를 물으면 불교 통일 관련된 스님, 원효 의상. 하대를 물어보면 선종불교. 이러는 거야. 자, 그리고 그 한 장을 넘기면 고대 불교 활동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먼저 고구려를 봐봐. 고구려에서 아래할 사람이 담중이라는 스님이야. 종이먹 맷돌 제조법을 일본에 전파했다. 그리고 시중책자, 그 완벽한 국사 교재를 포함한 시중책자에 호류사 불당벽면에 그린 금당벽화를 그렸다. 그런데 그건 현재 아니라는 설이 나와가지고 아닌 거로 보여요. 아닌 거로. 담중이 안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안 내. 이건 누가 그렸냐 이런 시험 안 내. 헷갈리면 안 내는 거야, 이게. 자, 첫째 할 것이 담징. 두 번째 아래 할 것이 해량이 돼요. 해량. 고구려에서 신라로 간 스님이야. 신라로. 그래서 신라의 불교 교단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국가의 불교 수성인 국통제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초대 국통이 됐어. 그리고 백자강에는 100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귀한 말씀을 듣는 거야. 그걸 백자강이에요. 100개의 좌석을 갖다 놓고. 이게 100명을 한꺼번에 모셔온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 자,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이 보덕이야. 보덕 역시 고구려 성녀인데 백제 쪽으로 가서 열받는다 해서 5교 중에 하나인 열반종을 개창하는 승려야. 보덕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백제. 일본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나라가 백제예요. 근데 시험 낼 건 없어. 그냥 지나가. 다음 신라야. 신라는 아까 설명한 원광법사라 하셔야 돼. 수나라에 군대 파견 요청서를 보냈다.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군사를 구걸하는 걸 내서 걸사표라고 그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수고개. 그리고 자장률사라는 사람인데 자장률사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승려인데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경상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 부산에서 한 40분이면 가더만 양산 통도사 진짜 거기 가면 절 같더라고. 다른 데는 이게 절이 좀 냄새가 나 장사하는 냄새가 나는데 통도사는 전쟁의 피해를 거의 안 받아서 그런지 옛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건물도 딱 보면. 그래서 확실히 거기 신도들이 하는 짓이 달라. 다른 데 들어가면 뭐 구경하라고 정신없어 막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그 절은 갔더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신도들이. 입구에서부터 다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 다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널렸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하고 나는 그걸 처음 봤어. 나는 그런 절 지금 처음 봤어요. 내가 절을 한 3, 40군데는 다닌 것 같은데 처음 봤어. 그게. 그렇게 신도들이 가서 입구에서 절하고 도중에 절하고 그러면서 가는 데를 난 이 양산 통도사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문재인 고향 양산 아니야? 그게. 양산 통도사라는 절이야.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왜 부처님 진진자리가 거기 있거든요. 금강계단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거든. 양산 통도사에 가면 본 건물 있어. 미륵전 건물이었는데 그 변물에 내가 지금 사진 찍어온 거 있는데 금강계단이라고 이렇게 사면에 글씨가 써 있어. 건물에.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 금강계단이라고 그 옆에 금강계단이 있어요. 모든 스님들은 대한민국의 조계종계에 모든 스님은 다 양산 통도사를 가야 돼요. 왜 가냐? 거기서 스님 입학식을 해요. 거기 가서 입학식을 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모든 스님은 다 저길 가야 돼. 조계종 계통의 스님은 몽땅 거길 가야 돼. 거기 가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연꽃처럼 만들어놔서 부처님 진신사리, 진짜 오리지널 사리가 있어. 그게. 그 밑에 3단으로 계단을 해놨어. 계단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돌고 그 밑에서 이 스님 입학식을 해요.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은 다 거기서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경상도 양산의 통도사라는 절이야. 이 양산 통도사인데 거기에 흥선대원군이 가가지고 금강계단이라는 글씨를 써줬어. 그 글씨 현판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 현판이 다른 데하고 틀려. 거기다가 현판을 어떻게 해놨냐. 금칠해놨어. 금강계단이라는 글씨에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면 그거 잘 쳐다보고 같이 간 사람한테 설명해줘. 저게 흥선대원군 글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흥선대원군이 글씨 잘 쓰는 거로 유명하거든. 예. 그게 양산 통도사 얘기야. 자장률사라는 사람이 개창한 만든 절이야. 그게 금강계단으로 유명해. 그리고 계율을 강조하는 양산 통도사에서 계율종이라는 5교 중에 하나인 정파를 개창했다. 그리고 황룡사 구충국탑을 선덕령한테 건의한 인물. 그치? 선덕령한테 건의한 인물. 이게 자장률사라는 사람이야. 첫째 원광법사, 두 번째 자장률사, 그리고 세 번째 원효, 네 번째 의상. 원효 의상은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아래 할 것이 끝에도 두 번째 심상이야. 심상은 통일신라 때 의상 제자의 제자야. 얘는 스승의 명령을 받고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 공부를 다시 해요. 그냥 곧바로 배를 타고 직접 일본으로 들어가. 그래서 일본에 화엄종을 만들어준 스님이야. 그래서 심상, 일본 화엄종.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심상, 일본 화엄종. 자, 이게 고대 불교, 고대 스님들의 활동이라고 제목을 못 붙인 이유가 있어. 거기를 보시면 백제를 가봐. 백제칠 끝에 노리사치계라고 해서 이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준 사람이 있어. 노리사치계라고. 이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야. 신도예요. 신자. 귀족이야.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백제 성왕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불교를 처음 전파해 준 인물이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스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라는 제목을 못 붙이는 거야. 자, 여하튼 이게 불교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상대는 불교 들어오는 얘기, 중대는 불교 통일, 원효 이상, 하대는
개혁적 불교인 선종. 그렇다고. 선종은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다음 두 번째. 역시 종교. 여러분 내 머릿속에도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도교야.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도교야. 지금도. 동양 사람들은 도교가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이 도교가 조직 체계가 없어. 잡신앙이야. 약간 사이비기가 강해. 이게. 그래서 이게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갖고 이걸 공부를 했어. 그래서 도교가 강조하는 게 4개더라고 보니까. 자연찬미, 거기 첫 번째. 허무주의.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신선사상. 그리고 귀신 얘기. 이게 다 도교야. 그렇게 기억해. 자연찬미, 허무주의, 신선사상, 귀신 얘기. 이거 나오면 도교다. 이런 거야.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자, 근데 국사교과서는 저걸 뭐라고 써놨냐? 제가 어려우니까 산과 물. 근데 거기도 써놨는데 산천숭배. 산과 물이면 이거 자연 아니야.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신선사상. 이걸 도교다. 이러는 거야.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산천숭배하고 신선사상을 믿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천과 관련된 자연. 허무한 인생이여, 허무주의.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신선. 네 번째, 귀신 얘기. 그러니까 다 무당들이 귀신 모시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무당 있는 데가 다 도교 계열이에요. 그게. 자, 이게 도교야. 도통한 종교. 도교는 이 7세기 전반 영유왕 때 중국에서 도교를 수용했어. 원래 자생 한국 도교가 있어. 자연숭배사상 있었으니까 청동기에 집을 지어 등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냇물에 흐르는 이게 자연참미 아니야. 그렇지? 자생적인 게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중국식 도교가 들어온 거야. 그게 자생적인 거하고 믹싱을 해. 한국식하고 중국식하고 섞여 나중에. 그래서 고구려 연개소문에 의해서 영유왕 때 이래. 자, 거기 아까 밑줄 쳐놓은 산천숭배 신선사 얘기고. 이걸 구분하면 이래. 여러분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국사교과서에 얘기한 산천, 산과 물, 자연찬미야. 문화선진국이 백제야. 백제에 산수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산과 물, 산천이지. 산수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기와장이 있어. 8개가 한 세트짜리인데 이건 산수 문양전이라고 그래. 산과 물. 그래서 이건 산수, 자연이라는 거야. 백제. 이따 보여줄게. 내가 이게 지금 저쪽에 있어. 산수문전이. 산수문전, 자연찬미. 그리고 신라 화랑도의 화랑이라는 대표 화랑. 화랑도의 화랑 중에 대표 화랑을 뭐라고 그러냐? 풍월주라고 불러. 풍, 바람, 월, 달. 바람과 달의 주인, 풍월주래. 이게 신라 화랑도의 대표 화랑 명칭이야. 그러니까 신라에도 자연찬미 사상이 있었다. 이 소리야.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여하튼 대표적으로 저래. 자,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요. 허무주의. 이건 하나밖에 없어. 이건 한 개밖에 없는데 백제 마지막 임금이 의자왕이라는 사람이야. 660년 백제가 망하는데 654년 한 6년 전에 백제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건 상자평이라고 그래.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택지적이라는 귀족이 자기 아들 증손자 고조손자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가족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찰을 하나 세웠어. 그러면 사찰 세운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비석에다 써가지고 이 절 앞마당에다 갖다가 세워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세운 비석이다 해서 이걸 사택지적비라고 그래. 사람 이름이요. 성씨가 사택씨야. 이름이 지적이고. 이건 백제 의저왕 때. 사택지적비. 제가 정치할 때 얘기했어. 대부분 비석 그러면 신라 진흥왕 순수비인데 그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아닌 게 있다. 그 진흥왕 때가 아닌 비석이 있다. 그 두 개는 외워야 된다. 첫째, 법흥왕 때 울진봉평비, 법흥왕. 그리고 백제의자왕의 사택지적비, 백제의자왕. 이런 거 그랬죠. 그 두 비석은 왕을 알아야 된다. 이랬어. 인생의 허무에 관한 얘기가 써 있어.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게 사택지적비야. 사택지적비인데 이것도 이따 보여줄게.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그 밑에 내가 해놨어. 사택지적비. 시험을 낼 수 있거든. 그게. 그래서 거기 밑줄을 쳐놨어. 사택지적은 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거기 돈을 벌어서 이제 쓰려고 했더니 나이가 60이 넘었어. 다리가 후들거려서 놀러를 못 다녀. 허무한 인생이야. 내용이 이거요. 허무주의.
시험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신선. 신선상. 신선 별거 없어. 내가 여러분 신선 만들어줄게. 이게 산이지. 사람이 산에 올라가. 그래서 안 내려오면 신선이야. 사람이 산에. 이게 아니야? 여기 살면 신선이야. 단 내려오기만 하면 돼. 난 다리 아파서 산에 올라갈 마음 없어. 난 어디 사냐? 산과 산 사이 여기 살아.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이게 한자로 계곡곡자야. 여기를 계곡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새야. 뭐라고 그래? 속새라고 그러지. 일반인 사는 세상. 이거요. 속새가 그래서 나온 거야. 산과 산 사이. 이게. 나는 속새 사람이고 산에 올라가 살면 신선되는 거야. 단 안 내려오면 되는 거야. 신선 별거 없어. 산에 사는 놈이 신선이야. 오래 사는 거 신선사상. 자, 중국 건데 이게 고구려예요. 100개에 들어온 거야. 고구려 사람이 생각하는 동서남북을 지킨다는 2000년 이상 사는 1000년 살면 인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신선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그렸다. 동정령 섭했고 남주작 북현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사신도 이러죠. 이건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어. 사신도 오래 사는 동물에 관한 얘기. 상상의 동물이지. 사신도. 그래서 그중 거기를 보시면 저게 뭐냐? 남주작이야. 2000년 이상 사는 붉은색 공작. 고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어. 자, 그리고 신라. 신라에 가면 화랑도 옛 명칭에 풍월주라는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랑을 국선이라고도 불렀어. 국선. 이게 화랑도 옛 명칭이야. 신라에도 뭐 도교사상이 된다고. 지금도 기체조하는 데를 국선도라고 그래. 그리고 국선주라는 술도 있고 국가의 신선이 먹는 술 이래갖고. 자, 그리고 또한 백제로 가면 백제 성왕이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 위덕왕 일명 창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멋있는 향로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그래? 백제 대향로 이러죠. 그게 세 번째 백제 대향로. 원래는 백제 금동 용봉 향로라는 건데 하단에 용, 위에가 봉, 봉이 주작이 봉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뒤에 보면 대통령 뒤에 이렇게 새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봉황 있고, 그렇죠? 아, 가운데 봉황이라네. 가운데 무궁화 있고. 그래서 그게 두 마리 상상의 동물이요. 이 대통령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게 순놈 봉, 왼쪽에 있는 게 암놈 황. 그래서 봉황이야. 예? 이 순놈 봉을 뭐라고 그러냐? 주작이라고 그래. 주작. 서양에서는 피닉스라고 그러고, 불새. 해리포터 보면 거 불새 나온다고. 예? 그게 백제 금동 용봉 대학로, 줄여서 백제학로 이러는 거야. 백제학로. 거기에 22명의 신선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선서사 이러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 투인 발해도 전에 잠깐 언급하는데 발해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 1980년 무덤에서 돌멩이가 나왔어. 출토 묘지석이라고 하는데 출토된 묘지알에서 나온 돌 묘지석. 근데 그 묘지석이 마치 비석처럼 생겼어. 일반적으로 묘지석은 이렇게 네모진 거거든. 이게 발해. 거기에 뭐가 있냐? 불로장생,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발해도 불로장생, 도교가 퍼져 있음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발해도 있고, 다 있어. 신선사상. 이게. 다음, 마지막 귀신 얘기. 귀신 얘기는 써놓고 얘기할게.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네모진 거, 제일 끝에 있는 거. 1971년 7월 달에 우연찮게 무령왕릉이 발견됐어. 무령왕릉이 62세로 추정되는 늙은 왕하고 38세로 추정되는 젊은 왕비하고 합작 무덤임이 밝혀지는 묘지석, 무덤 안에 써놓은 돌 이런다고. 그 돌이 발견됐어. 그 돌의 내용을 해석했더니 이 왕하고 왕비 합작 무덤임이 밝혀졌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 밑에 하단에 무령왕릉 묘지석.
모지석에 써있는 글이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상기 금액으로 거기 토왕, 토백, 토붕호 등과 상하 지방간의 땅 귀신, 지신들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오지. 땅 귀신. 귀신 얘기가 언급됐다고. 사마가 누구냐? 심하, 섬이란 뜻이라고 했지. 이게 무령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 사마야. 그래서 고대 왕의 무덤 중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이 사마왕, 무령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추정한 거야. 아, 저거 선덕여왕 무덤인 것 같다. 이랬지? 정확하게 선덕여왕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그 묘지석의 얘기야. 뭐 귀신한테 땅의 권리를 샀다. 이 소리야. 그 내용이 귀신한테 땅의 권리를 샀다. 매집권. 이 나온 돌멩이 있다. 묘지석. 이러는 거야. 여하튼 이 네 중에 하나만 만나도 무조건 도교의 냄새가 난다. 이래. 주로 시험을 내면 요거야. 산수문전, 사택지적비, 사신도, 백제대학로. 네 가지. 네 가지. 이걸 뭐 자연참여 허물지 이렇게 여러분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도교 이러면 되는 거야. 도교. 이렇게. 자, 그래. 그게 도교야. 다시 위로 올라가. 거기 도교. 자연참여 허물지 신선상 귀신관. 고구려에서 중국 도교가 들어왔다. 산천중배 신선사상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수문이 백돌 백제. 그리고 사택적비 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주로 많지. 사신도 고구려 백제. 그렇다고. 그리고 백제 대학로 백제. 거의 다 백제 아니야. 문화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기 보시면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도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왜? 당시 고구려 귀족들이 불교하고 손을 잡고 있어. 이렇게요. 귀족과 손잡은 게 불교야. 그러니까 귀족하고 대립하는 게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개소문은 귀족하고 한 팀이 불교니까 도교를 당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정책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왜? 불교하고 싸우라고. 그랬더니 고구려 스님 하나가 열받는다. 이래갖고 백제 땅으로 가버린 승려가 있어. 이 연개소문이 때문에. 그래서 열받는다 해서 열반종이라는 종파를 개척을 해. 백제에 가가지고. 이게 보덕이라는 스님이야. 아까 내가 기억하라는. 자, 이게 보덕 얘기야. 연개소문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연개소문하고 도교하고 한 팀. 귀족하고 불교가 한 팀. 이 소리야. 그래서 연개소문이가 정책적으로 도교를 밀어줬다 하는 사연이 있어. 그런데 이 도교는 자기가 유리하면 혁명을 들고 나오고 자기가 불리하면 숨어요. 그래서 이놈의 종교는 잡기가 힘들어. 이게. 그래서 신라말 사회가 혼란해질 때 성향을 해. 내가 요즘 다시 보는데 넷플릭스 얘기 들어가지고 의천도령기라는 게 의천도령기. 그게 그 도교 얘기야. 중국산 내내 속썩이는 종교가 도교야. 그 중국사 도교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그 의천도령기 나오는 명교라는 집단이야. 명교. 그 명교라는 애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의천도령기라는 그 중국 드라마를 보면 그 명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명교 교주로 나온다고. 그게 명교 애들이 세운 나라가 뭐냐? 명이라는 나라야. 조선전기 중국이 명 아니야. 그 명이 명교 애들이 세운 나라란 말이야. 그게 주원장이라고. 그게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나와. 어떻게? 그리고 요즘은 뭐 여러분 잘 모르는 황비용 있지, 황비용. 황비용도 그 도교회야. 천지회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 내 속썩이는 종교가 저 도교계열이에요. 도교는 자기가 유리하면 혁명, 불리하면 숨어요. 이게 잡기가 힘들어. 이놈의 종교가. 이게. 그래서 도교는 1년 365일 중에 368번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1년 내내 제사 지내. 도교가 국가 종교인 나라는 망해요. 재정 낭비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당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백제 그 무령왕이 사람 보낸 양지공도로 유명한 백제 무왕, 양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백제 때, 중국에 양이라는 나라. 그 양나라도 국가 종교가 도교야. 그래서 사치가 일어나서 망했어. 이게. 도교가 국가 종교인 나라는 되게 망해요. 사치양락 때문에 망해. 이게 도교의 특성이야. 그게.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선도산 성문서라. 이건 그 완벽한 국사 교재를 포함해서 시중 공무원 책자는 없어요. 없는 얘기인데 내 판단에는 이게 내지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3종 가장 많이 보는 책. 그 3종에 이게 나와요.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얘기인데 대충 얘기를 해줄게. 젊은 여수님이 사찰이 오래돼갖고 지붕이 새,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 근데 돈이 없어서 이 수리비를 마련을 못해. 그래서 부처님한테 빌은 거예요. 수리비 좀 보내주세요. 이랬어. 그런데 그 산에 사는 성모 할머니가 도교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신선할머니라고 하는데, 신선할머니가. 그래서 그 여스님 꿈에 나타나갖고 내가 도와줄게. 저 소나무 밑에 황금 있어. 뭐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도산 성모할머니, 즉 신선할머니의 얘기야. 그래서 이건 사찰 건립을 도와준, 사찰, 불교, 건립을 도와준 성모, 신선의 얘기. 그러니까 불교하고 도교하고 얘기가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와의 융합이야. 이게 선도산 성모사라는 거야. 선도산 성모사는 뭐라고? 불교와 도교와의 융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불교와 도교와의 융합. 그게 선도산 성모사라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게 포인트야. 저 선도산 성모사라는 점을 낼 수도 있다. 이게. 예? 공무원 책자에 없어도. 그래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종교인 도교 얘기야. 종교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세계문화유산 이건 여러분이 보고 나는 뭐 길게 떠들 일 아니니까. 여기밖에 못 나가겠다. 75페이지가 무덤 있어. 무덤 고분. 이게 중요해. 자, 고대 문화사에서 중요한 게 4개야. 첫째, 불교. 두 번째, 도교. 세 번째, 고분, 무덤. 네 번째, 한반도 문화 일본 전파. 이렇게 4개야. 고대 문화사에서 알아야 할 것이 중요 포인트가 첫째, 불교. 상중하, 상대중대 하대 이거. 다음 도교, 자연천민 허부주의 이거. 그리고 세 번째가 무덤. 네 번째가 우리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거. 이거. 그렇게 4가지. 잠깐 쉬었다가 그 풍수도참, 풍수지리 그거부터 설명할게.